선택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친구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 35년 만입니다.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10억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5년 동안 2억 원 넘게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법이 바뀐지 몰라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대법원장 후보자의 해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 구성원들의 다면 평가에서도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40명 가운데 39등, 하반기에 39명 가운데 38등이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을까요?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통령실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료는 제대로 수집한 걸까요? 그럼 압수수색을 합니까? 한동훈 장관은 미국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워오겠다며 미국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 참사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인사 철학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오라고 한 데 이어 여야의 스펙트럼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논리와 말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야당과 잘 싸우는 장관을 원한 겁니다. 한동훈, 원희룡 장관에 이어 김행 후보자 지명, 그리고 신원식 유인촌 장관 임명 강행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야당의 반대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야당이 반대할수록 이 사람이 여기하고 잘 싸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서 비판 여론이나 인사검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해놓고 밀어붙이는데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집 소위 잘못됐었을 때 제가 그러면 뭐 임명권자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롯이 그냥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 심한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급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18명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5년간 35명으로 가장 많았던 문재인 정부를 3년 만에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러다 받아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성적표. 윤 대통령이 겪은 첫 번째 선거 패배입니다. 대통령실의 기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반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언론과의 소통은 단절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서울법대 동기이자 친구를,
KBS 사장엔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법조기자 출신 인물을 지명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혁신에 나섰다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석열계, 영남 일색입니다. 쇄신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총선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